예, 자, 우리 지금 저당권까지 지금 봤죠? 예,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그 저당권의 그 설정 등기, 요 저당권이 요 발생하는 이렇게 설정 등기 위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설정 등기 위주로 이렇게 지금 봤고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예. 한 번만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부분 그 13번 등기 있었죠. 자, 이제 그 각종 권리별 등기 절차들을 이제 쭉 이제 배운 거고요. 자, 어디로 이제 넘어가냐면 우리 교재 그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봤고요. 그다음에 뭐 임차권은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볼 거고 저당권 이런 거 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우리 교재에 넘어가냐면 페이지 300 자, 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64쪽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to 이렇게 써 있죠. 그 부분으로 갈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지난주까지 지금 배운 것들이 그 각종 권리가 이제 발생하는 이 설정 등기 위주로 이제 배웠어요.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위주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배우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요 집합 건물은 나중에 좀 보이고 하고요. 자, 예, 그 우리 내용별 등기 절차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등기는 아까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됐죠.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는데, 그래서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 우리 보전, 이전에 이제 원인이 매매, 상속, 유증, 수용, 뭐 환매 이런 거 받고 우리 신탁 등기는 안 배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물권하고 담보권이 있는데, 용익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안 배웠고요. 오늘 저당권 이런 거 배웠죠. 권리질권은 지금 아직 안 배웠고요. 자, 이런 권리가 지금 요거는 다 배웠고, 요것도 배웠고, 이 권리가 지금 발생하는 지금 설정 등기 위주로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게 보전이나 이전이나 설정됐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나와요. 바뀌고 사라지는 것들. 변경 등기, 뭐 경정 등기, 말소가 잘못되면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가등기, 뭐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권리들을 이제 우리 5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5장. 그래서 그 등기 절차는 여러분이 제가 똑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장은 내용별 등기 절차다 해서 이렇게 보전 설정됐던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등기가 나와요. 일부가 나중에 등기부에 적혀 있는 일부가 이렇게 후발적으로 바뀌어서 그걸 하는 변경 등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돼서 고치는 경정 등기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표시가 바뀌는 표시 변경 경정이 있고, 그 등기 명의이다 그 사람들의 표시가 바뀌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있고, 권리 내용이 바뀌는 권리 변경 경정, 이렇게 종류가 3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전부가 소멸해서 하는 권리의 전부가 소멸해서 하는 요 말소 등기가 있고, 이 말소가 불법하게 말소돼서 요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는 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전부가 사라져서 그 등기부를 없애는 요 멸실 등기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요 등기는 그 절차, 요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더니요. 자, 우리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에 보면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해놓고 8가지 절차를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등기 보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기들을 하러 갈 때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직권하는 게 있고, 공동일 때, 계약일 때는 공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있었고, 공동일 때 그 사람이 누가 권리자고 의무자인지, 그죠? 그 다음에 신청서에 그게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그 다음에 그 첨부 정보를 그 등기 올 때 제공해야 되는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다음에 등기 아니고 그 등기를 받아주는 각하사인지 각하사회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표제부 해주는 등기인지 갑근지 을근지, 마지막으로 아까 그 주등기를 해주는지 부기 등기 해주는지 요 등기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8가지를 또 쭉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변경 등기에 대해서 우리 교재 365페이지에 나올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가 나오는데 364페이지네요. 자, 우선 변경 등기는 개념이,
자, 우리 등기와 실제 사이의 일부분입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후발적은 등기부에 기록된 나중에 불일치가 있을 때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변경 등기한다. 그래요. 그 나중에 변경 등기 나오면 그 일부가 후발적이다. 이 표현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등기부가 우리 석장이 있었죠. 우리 등기부는 표지부장, 갑구장, 을구장. 그래서 우리 표지부에는 그 토지 건물의 표시사항이 등기돼 있었잖아요. 그 토지 건물에 표시사항들이 등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소재지 가련동이면 이렇게 15번, 지목이 전, 면적 이렇게 50제곱미터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기 있던 표지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지목이 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 대지로 바뀔 수 있고, 땅이 분필 합필하면 면적이 증가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의 표지부에 나와 있는 이렇게 소재지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나중에 이제 건물의 종류, 구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부동산에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도 하고 그냥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개념 줘야 되는데, 그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표지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지목이 바뀌고 면적, 분필 합필이 나면 면적 증가함 이러거든요. 건물의 구조나 건물의 종류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 아파트가 뭐 단독주택으로 건물의 뭐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목조 건물로 이런 거 바뀔 때 하는 얘기를 표지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뀐다고 해서 그걸 부동산의 표시란 변경 등기다, 그런 표현을 써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등기 명의라는 것은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가 등기 명의이다 그래요. 우리 등기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은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자, 우리 등기부에 이름이 적을 때는 요 성명뿐만 아니라 요 주소도 적고 주민등록번호도 저게 특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에게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을 했다든지, 뭐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대전에 살다가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죠. 또, 자,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상호가 바뀔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은행이, 여러분 그 한빛은행이라고 있었죠. 그죠? 한빛은행의 명칭이 뭐로 상호가 바뀌냐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자, 이름을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저렇게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들이, 그죠?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등기 명의이다 하거든요.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한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권리 변경 등기 나오는데,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세권에서는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나 이자율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당권에 대출받을 때 3억 했다가 대출금을 좀 5억으로 이렇게 증액될 수 있죠. 그죠? 그때 하는 등기를 권리의 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저당권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 나오면 전세금의 증감이 있든지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의 증감이 있을 때 하는 등기들을 우리가 권리 변경 등기한다. 그래서 변경 등기하면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표시란, 표지부에 있는 지목 면적, 대표 선수 지목 면적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고, 자,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등기 명의인데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자, 이름을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회사 이렇게 상호가 바뀌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뀐다. 즉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바뀐다, 이자가 바뀐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 등기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변경 등기 이제 그 절차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요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파트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2월달, 3월달 가면 3월달부터 이제 요약집을 하거든요. 그 요약집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은 우선 종류가 아까
자, 여러분 지목이 바뀌고 면적, 증축되면 면적이 바뀌겠죠. 이제 분필 합필을 하면 면적의 증감이 타는 것을 부동산 표시란 변경이 느끼고, 여러분 개명하고 주소, 회사 상호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느끼고, 전세금이 증감, 저당 채권액의 증감 있는 것을 우리 권리 변경 느껴한다. 그때요. 우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선 우리가 등기는 하든지 말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자,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냐면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우리 지적법 배울 때 토지대장을 배웠는데 지목 변경으로 60일 내에 구청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 대장 등록을 선행한 다음에 우리 대장은 어디서 가지고 있나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등기는 등기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신청해달라고, 한 달 내에 신청해달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등기법에 신청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그 대표 선수가 부동산 이렇게 표시란이 바뀔 때는 이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토지대장이 있었잖아요. 그 토지대장의 지목이 이렇게 전해서 대지로 바뀌면 등기부에 있는 지목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달 내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장이 바뀐 날부터 한 달 내에 와달라 그래요. 근데 안 하면 종래에는 건물만 과태료가 있다가 과태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 표시란 변경 느끼는 신청 의무가 있다. 그건 한 달이다. 나중에 소유권 보존 느끼, 이전 느끼 또 의무가 있는데 그건 60일입니다. 그건 이제 한 달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름이 상호가 바뀌든지 뭐 전세금 바뀌더라도 뭐 등기소에서는 한 달 내에 와라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 가든지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무가 없고요. 자, 우리 신청으로 갈 때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갈 것이냐 공동으로 갈 것이냐 했었죠. 자, 우리 공동으로 가는 것은 제가 계약일 때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일 때. 근데 자, 여러분이 아까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뀔 때는 누구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땅 지목 바뀌고 집 져서 분필 합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는 공동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성명 주소가 바뀌어서 주소 밖으로 갈 때 해상 상업, 아까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바뀌어서 갈 때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단독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세금 증감이 있다든지 은행에 대출금 증감이 있으면 이거는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하고 가서. 그래서 이것들은 권리 변경 느끼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등기소에 갈 때 그 첨부 정보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선 여기서 먼저 이 부동산 표시란이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우리 대장을 먼저 가져갑니다. 왜 그래야만이 지목이 뭐로 바뀌는지 등기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목 변경 등기다로 가면 등기소에는 지목이 전후에서 잡종지로 바뀌었는지 전에서 대지로 바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닫게 있는 대장을 갖다 주게 돼 있고, 또 뒤에 이제 우리 등기법에 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뭐 보는 사람이냐면 손해 보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손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해관계 아니라고 그래? 자, 그럼 여러분이 지목이 바뀌든지 분필 합필이나 하더라도 손해 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낄 때는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등기법에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승낙서를 요구한다거든요. 손해보는 사람들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동산 표시란이 바뀌는 것들은 아예 자, 우리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승낙서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뀔 때는 이렇게 주소 바뀌었다는 주민등록번 갖다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회사 상호 바뀌고 여러분 이름이 주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야, 너 왜 주소 바뀌었니? 내가 손해봤어.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예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전세금이 2억에다가 2억 8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중간에 다른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느끼는 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의 승낙서라는 것을 이제 첨부 정보로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해요. 우리 등기한이 등기 쓸 때 요 등기를
주등기 해줄 것이냐, 요 부기 등기 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선 제가요, 잠깐 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본 내용이고 보세요. 우리 부기 등기는 그 순위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기 등기, 주등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 번호가 적혀 있는 갑구 울구에만, 우리 갑구 울구에만 이렇게 주등기, 부기 등기가 행해지죠. 이렇게 표제부, 이 표제부에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표제부는 1-1 이렇게 부기 등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기 등기해 주는 게 없어요. 언제나 표제부는 주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면적. 자, 면적의 변경 등기로 갈 때 주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2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는 주등기인데,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왔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소가 대전에서 이렇게 서울로 바뀌었다든지, 자, 우리 한빛은행이 저당권자가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자, 한빛은행이 이 집을,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우리 대출될 때, 자, 1번 순위로 이렇게 3억을 갖겠어요. 자, 이게 한 뭐 10억짜리 정도 되니까 중간에 전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세금이 2억으로 이렇게 전세권자가 들어갔네요. 우리 이렇게 있다가. 자, 그러다가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상호 밖으로 왔어요. 10년 만에. 그때 이 순위번호 적을 때 요거 10번 이렇게 주등기 해줘야 맞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한빛 1번 요 순위번호를 그대로 확보해서 이렇게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것인가요? 자, 상식적으로 뭘 해줘야 맞을까요? 그렇죠. 부기 등기 해줘야 맞겠죠. 왜? 주등기 했다가는 은행 상호 바꿨다가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 간판 바뀌었다가 1번으로 저 집을 대출받다가 10번으로 순위를 배당받아가면 은행 망해버렸겠죠, 옛날에. 그래서 이 상호만 바뀐 거, 여기 쓸 거, 여기 쓴 것 뿐이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여러분 주소 바뀌었다고 10%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1-1 이렇게 2-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권리 변경 등기는요, 전세금을 3억에서 이렇게 5억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중간에 이 사람은 나중에 이해관계인데 이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기도 하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걸 조금 이따 더 설명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까 이 표제부, 부동산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이 부기 등기라는 게 없어서 언제나 주등기다. 근데 여러분 상호 바뀌고 주소 바뀌어서 하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 형식입니다. 근데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이 사람의 승낙 유무에 따라서 좀 이따 보겠지만 주등기 해줄 수 있고 부기 등기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우선 요걸 보는데, 자, 하나씩 한번 먼저 요 세 가지 등기에서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는 이렇게 지목이 바뀌든지 면적 증감,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증축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때 뭐 건물의 구조가 바뀌든지 땅에 분필, 합필이 나면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이 우리 분필은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럼 면적이 드러나고, 합필은 합하는 거니까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분합필이 나면 면적 증감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를 우리가 행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바꿔볼까요? 표제부에, 그러니까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고, 자, 이렇게 분필 합필이 나서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로 갑니다. 자, 그럼 변경 등기로 갈 때, 자, 아까 뭐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토지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우리 대장 등록을 먼저 구청에 가서 선행한 다음에 이 대장 등본을 가지고 우리가 변경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목이 바뀌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 대장이 먼저 바뀌지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대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대장에는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대지로 바뀌었는데 이 지목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 있을게요. 등기소에도 이걸 바꿔야 되니까 우리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갑이 저 땅의 소유자면 몇 달 내에 가달라? 한 달 내에. 예, 않더라도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을 할 때 제가 계약일 때는 공동이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단독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뀔 때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첨부 정보로서 우리 대장을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이 대장 등본을 떼서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지목이 바뀌었다고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요 등기 필 정보나 요 인감은 공동 신청할 때 가져가지 단독 신청할 때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자, 이제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 언제나 무슨 등기 형식으로만, 그렇죠, 주등기지. 요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등기.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변경전의 사항, 요 변경전의 사항을 이렇게 말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지목이 바뀐 게 그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선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책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자, 우리 페이지 364페이지 의의부터 보죠. 자, 뭐 광해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변경 등기와 그 경정 등기로 구분되는데 그 협의의 변경 등기는 기존 등기상의 일부가 후발적, 그게 포인트죠, 그죠? 일부분이 후발적으로 변경이 있을 때 그를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좀 이따 이제 경정 등기라는 게 배우는데 이 경정 등기는 일부가 원시적입니다. 등기부에 기록하기 전에 착오나 유류, 빠트림이 있어서 그걸 일치시킬 때 하는 것을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변경 등기의 그 종류들이 나오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365쪽 나오죠?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변경 등기란 토지의 분필, 합필, 분합을 분필, 합필을 줄이는 것을 분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멸실은 일부 멸실입니다. 일부 멸실. 그 일부자 하나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건물의 일부 멸실, 면적 증감, 지목 변경 또는 건물의 분필, 합필, 건물의 종류나 구조 변경, 그것도 일부 멸실입니다. 일부 멸실, 면적 증감, 부속 건물의 신축 등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됐을 때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 등기가 부동산 변경 등기입니다. 자, 우선 1번에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뀌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변경 등록을 먼저 한 후 그 대장 등본 가지고 우리 등기소에 와서 우리가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거기 의무가 부과했네요. 자, 부동산에 변경이 있으면 소유자들은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한 달 내에 등기소에 와서 신청해 달라.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과태료는 없다. 옆에 과태료 X. 한 2년, 3년 전까지 요 과태료가 있다가 요 과태료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부동산 그 표시란 변경 등기할 때 우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그 불부합 통지는 지금 안 봐도 되는데 그 기출 한번 보세요. 위에 기출. 그죠? 우리 기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부동산 표시란에 관한 변경 경정은 똑같아요. 표시란에 의한 경정 등기는 아까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자, 그 밑에 기출 보세요. 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의 건물의 합병, 아까 분필 합필은 면적 증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합병이 일어나면 그 등록, 답병 등록 하나로부터 몇 달 해야 돼 있죠? 그래서 한 달 내에 등기소에 와서 그 건물의 합병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자, 왼쪽에 그 실행 보세요, 실행. 자, 4번에 부동산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표제부에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입니다.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 해준 거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선 그 다음 주에 그 주등기, 부기 등기 볼 건데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표제부에 우리 주등기 하는 것은 아까요. 표제부에 하는 것은 언제나 주등기고, 제가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 갑은 소유자라고 했죠. 그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등기는 주등기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기 등기하는 것은 무슨 특약 나온 거. 우리 지난주에 환매 특약 이런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 즉 소유자 이외이자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
2회차로부터 이렇게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들은 그거는 대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했죠. 1-1 이렇게 쓴다라. 그거는 그래서 이건 표지입에 하는 등기니까 주등기 해준다. 거기 보시고, 예, 거기 지금 그 365쪽에 가로 2번부터는 지금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우리 지적법 배웠을 때 배운 부분이라 그냥 보시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369쪽으로 넘어갈게요. 369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부분 우리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정리해 놓은 거 우리 17번 느낌 있나요? 요거 17번 느낌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30 네. 그렇죠. 3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이거죠. 우리 표지부에 있는 아까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는 거 이랬었어요. 예, 우리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간다 그랬고요. 한 달 내에 신청 의무가 있는데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 첨부 정보 부분에 중간에 요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고, 근데 대장은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데 요 대장 등본은 갖다 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표지부에 하는가 요거는 항상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냐면 그 주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이번 달에는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납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는 369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겁니다. 아까 대표 선수가 여러분의 이름이 등기부에 우리 성명 쓰고 이렇게 주소 쓰고 이게 한 세트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개명할 수도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상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한비등 아까 우리은행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소가 바뀔 수 있죠. 이사 가면. 그죠?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 바뀌는 거. 이거는 성전환 해야죠. 바뀌겠죠. 11번째 숫자가 1에서 2 성전환 하면. 그래서 이렇게 7번째 숫자 그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나오면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가 이렇게 한빛은행 있다가 우리은행으로 간판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거예요. 아까 요 박미란 사람의 자, 우리 주소가 이렇게 송파구 가락동에 살다가 강남구 청담동으로, 어디가 더 비싼가요? 요즘 강남이 더 비싼가? 집값이 돈 벌어서 이사를 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것에 주소 이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아까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개명 주소 바뀔 때 뭐 신청 의무는 없었고요. 데려갈 사람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그리고 항상 이거 주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죠? 이렇게 1-1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줬었죠. 마찬가지 아까 회사 상호가 바뀌었었죠. 옛날에 한빛은행이 있다가 회사 상호가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럴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뭐 주소 바뀌었다고 등기소에 왜 너 주소 바뀌었니? 이사 갔니? 한 달에 와서 등기소에 주소 바꿔줘. 우리 그 주소 바뀌면 동사무소 가서 주소 바뀌지 하죠. 그죠? 동사무소 가지 여러분 등기소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신청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갈 때 계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계약일 때만 공동이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계약일 때 되게 공동이라고 했죠. 자, 첨부 정보. 아까 주소가 바뀌었다는 뭐 증명서면 주민등록번, 뭐 회사 상호 바뀌었으면 상호 변경 서면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자,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의 뭐 승낙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안 갖다 준다고 그랬죠. 공동 신청할 때만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등기 시에 우리 항상 아까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예를 들어서 1번 순위로 3억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중간에 전세금이 2억이 들어갔는데 회사 상호 바뀌었다 10번으로 넘어가면 은행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서 1 다시 이렇게 부기 등기하면 나중에 이 부기 등기는 1번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회사 바뀌었다고 이사 갔다고 후순위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부기 등기 하시고 이 변경된 회사
변경되는 사항을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책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369쪽. 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하는 등기. 하나 써놓으면 더 좋아요. 회사 상호 바뀌는 것. 우리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회사 상호 바뀌는 것, 이런 것들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행해진다. 2번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등기 명인, 여러분 회사 상호 바뀌고 여러분 주소 바뀌었더라도 등기 명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의무자도 없고 이해관계인 제3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 등기 명인 표시 등기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공동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인 제3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승낙서 이런 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은행이 상호 바뀌었다고 여러분한테 승낙 받으러 온 거 없죠, 그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필요치 않습니다. 자, 첨부 정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신청서에 그 표시 변경 경정을 증명하는 뭐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정보 이런 것들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등기 실행. 이 부분을 주셔야 되죠.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즉,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변경하지만 권리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다른 권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존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할 필요가 있어서 1-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리고 2번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 전에 등기사항, 아까 한빛은행은 지워버렸죠? 변경 전에 등기사항은 말소 표시를 하고 그 부기 등기로 해준다. 보시고, 요 다른 등기와의 관계는 요 직권해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그 기본서, 기초 강의 1월달 강의할 때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봤는데, 자, 요거는 보세요. 요 부분 17번 등기야. 18번 등기네요. 여기 잘못했는데. 그 18번 등기에 보시면 무슨 등기는 요 가족이 있죠? 거기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요 18번. 33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아까 요 회사 상호 바뀌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데려갈 사람 없어서 단독 신청이다. 요거는 이제 신청 의무는 없었고요. 직권해 주는 것은 나중에 볼게요. 직권 나중에 보시고, 그 첨부 정보로서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자체 승낙서 필요 없고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지 않는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요 등기 명인 표시변 요 부분 중에 항상 요 부기 등기다. 주등기가 아니라 항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 항상 요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 정도만 우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상호 받겠다고 10번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은행 상호 바꾸는 순간 1번 순위로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다가 10번 순위로 이렇게 배당받으면 망해버리니까 이렇게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더라.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변경 등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 책 볼게요.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아까 등기비에 기록된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바뀌든지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나 요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을 때 하는 등기들을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전세금 증감이 있었으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약을 통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신청해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서 우리 등기를 신청으로 갑니다. 이 공동으로 간다는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갈 때 누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 이득 보는 사람은 권리자라고 했고, 자, 의무자가 가는 것을
등기 의무자, 손해보는 사람, 이걸 공동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요, 이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될 때, 지금 우리 증액 변경 등기 할 수 있고, 저당 채권액도 마찬가지죠. 대출금도 감액시킬 수 있죠. 그죠? 돈 갚으면. 감액의 변경 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냐, 의무자냐, 그 얘기거든요. 여기 조금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건데,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우리 저당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당권을 잘 맞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저당 금액이 여러분 3억 있다 보세요. 3억 있다. 은행이 대출 받은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억이 등기부에 적히면 나중에 집주인, 우리 집주인은 나중에 이제 저당권, 뭐 전세권 이렇게 설정자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집주인은 은행한테 지금 얼마 빌린 거죠? 3억을 빌린 거죠. 그럼 은행은 나중에 얼마 받아가요? 3억을 받아가겠죠. 대출했으니까.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5억으로 증액이 돼버렸어요. 그죠? 증액 변경 등기가 행해졌다는 거죠. 자, 그때 누가 권리자일 것이냐? 은행이 저당권자가 권리자일 것이냐? 집주인인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일 것이냐? 자, 우리 등기는 이제 등기부에 기록된 걸 보고 권리자, 의무자가 판단하거든요.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 자, 보세요. 자, 3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죠? 저당권자를 은행인데 3억 받아가겠죠. 집주인은 3억을 돌려주죠. 그죠? 근데 자, 5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5억 대출했으니까 은행이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은행이 5억을 받아가겠죠. 그러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은행이죠, 은행. 증액될 때는 은행이 권리자 됩니다. 집주인은 5억을 갚아야 되니까, 손해보니까.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자, 증액으로 변경 느낄 때는 권리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예, 조금, 안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제가 볼게요. 자, 3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그죠? 증액했을 때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지금 누구를 했어요? 저당권자죠, 은행.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죠? 그럼 저당권의 집주인이죠. 그죠? 설정자라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증액일 때. 그래서 공동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감액 변경 느껴요, 감액. 자, 3억 있다가 1억을 갚아서 2억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자, 그러면 자, 3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죠? 3억. 2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죠? 2억. 집주인은 3억 적히면 3억 돌려줘야 되고 2억 적히면 2억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증액과 감액은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 버리겠죠. 이번에는 은행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고, 네, 저당권 설정자가, 자, 집주인이 감액 때문에 유리한 사람이니까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나중에 권리 변경 느낄 때 이렇게 증액 감액할 때 이렇게 증액할 때는 이렇게 권자들이 권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은행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요? 3억. 5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죠? 5억. 그러면 은행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유리한 사람이 권리자니까 저당권자 권리자가, 집주인은 더 갚아야 되니까 집주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적고, 우리 등기관은 지금 돈을 집주인이 얼마 받았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3억 적히면 은행이 3억을 받아야겠구나. 5억으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5억을 갚아야만이 은행이 등기소에서 이 저당권을 없애주겠죠. 그죠? 3억을 갚아야, 영수증을 가져와야 없애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 감액, 여기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저당권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하더라고요. 전세권도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전세권이 2억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전세권자가 나중에 3년 끝나면 얼마 받아가는 거죠? 2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은 얼마 곱해져?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인데 집주인은 2억을 빌려줘야만이, 2억을 갚아야만이 등기소에서 이 등기를 나중에 말소시키겠죠. 없애버리면. 근데 보세요. 자, 전세금이 3억으로 증액이 됐다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소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권자는 얼마 받아가야 이 전세권이 사라지는 거죠? 3억. 3억 적히면 3억. 3억 영수증을 가져와야만이 이 전세권을 없애주거든요. 집주인은 3억을 갚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증액되면은 전세권자가 권리자 되는 거예요. 저당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전세금이 2억이 들어갔다가, 1년 만에 3억으로 올려줄래. 요즘 막 집값이 올려서 전세금도 뛴다고 그러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1억 꼬아가지고 돈을 올려줄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개인 입장이고 등기인허가서에서는 등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적힌 대로 판단. 2억 적히면 전세권자가 2억을 받아야겠고 3억 적히면 전세권자가 3억을 받아가겠죠. 그러면 유리한 사람은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자, 집주인은 거꾸로 2억 적히면 2억을 갚아야 되고 3억 적히면 3억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증액할 때는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중요해요. 자, 할까요? 이렇게 권리 변경 느끼러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전세금이 이 부분이 자주 시험에 등장해요. 자, 2억 있다가 1번으로 2억 들어갔어요. 전세권자가. 자, 은행이 저당권자로서 3억을 2번 순위로 이렇게 저 집에 한 5억짜리나 이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 보세요. 10억짜리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럴 때 나중에 우리 전세금이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세금을 이렇게 증액해달라고 2억 8천만 원 이렇게 변경 등기로 왔을 때 이게 증액이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자, 증액 변경 등기 할 때 이 순위번호 등기한 적어줄 때 요거를 자, 위에 있는 1번 순위를 확보해서 1 다시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번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줄 것이냐예요. 자, 그거는 중간에 이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이해관계라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은행은 자, 전세권자가 1번 순위로 2억을 받느냐, 우리 부기 등기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 볼까? 1번 순위로 2억 8천만 원을 받아가냐에 따라서 자기 돈 더 받아가고 덜 받아가잖아요, 3억을.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손해보는 사람, 증액됐을 때만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 감액됐을 때는 은행은 유리하겠죠. 자, 1번이 2억 했다가 1억으로 감액되면 은행은 유리하죠.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증액됐을 때만, 손해볼 때만 이해관계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때 이 사람의 승낙서를 등기소에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적어줄 때 이걸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기도 하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이해관계인이 부기 등기 해주는 것은 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중간에 여러분 은행이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전세금을 2억에서 2억 8천만 올려놓으면 그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1 다시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줍니다. 근데 자, 중간에 자, 이해관계인이 딱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 이해관계인의 자,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달라져요. 우선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은행이 그런 거죠. 나는 돈 많은 은행이고 이 집이 10억짜리인데 그 8천만 원 올라가는 거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내가 승낙해 줄 테니까 내가 1번 순위로 2억 8천만 원 받아가죠라고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등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줘요. 1 다시 1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기 등기 해주면 전세권자가 1번 순위로 얼마를 받아가는 거죠? 2억 8천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 2억은 있을 필요가 없어서 변경 사항 2억을 이렇게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왜? 이걸 말소를 시키지 않으면 4억 8천만 원을 받아가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또라이가 아니면 승낙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죠? 누가 승낙을 해줄까요? 그래서 이때는 승낙서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때는 이해관계입니다. 후수행가 되는 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등기소에서. 주등기 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 2억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은 1번 순위로 2억 받고 3억 받고 나머지 8천만 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지 못하면 무슨 등기 형식이냐면 주등기 해줍니다.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 등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등기가 이렇게 권리 변경 등기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우리 암기 사항이 나중에 있는데 권변이 권리 변경 등기 그 얘기죠. 권변이 승낙하면 부기 등기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한다. 이렇게 조금 암기한대요. 그래서 아까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부기 등기, 주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부기 등기는 승낙서 갖다 주면 부기 등기하고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합니다. 근데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못 갖다 주면 이렇게 주등기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이렇게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우리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이렇게 이해관계인의 없거나 승낙서 갖다 주면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줍니다.
그때는 변경 전의 사항 2억은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승낙서 못 갖다 주면 주둔기 오고 이때는 변경 전의 사항을 말소시키지 않고요. 이게 이제 권리 변경 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등기부를 우선 책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교재 376페이지 잠깐 가보죠. 자, 367페이지 보시면 376페이지입니다. 우선 거기 권리 변경 등기에 등기비가 나오죠, 그죠? 부기 등기를 해준 거. 거기 중간에 지금 전세금이 1억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간에 이해관계인이 없던지 승낙서 갖다 주면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 올라갔죠. 그럼 왼쪽에 보면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 해줬고, 이때는 변경된 해상 1억이 지워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주등기를 준 거 보세요.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인데 중간에 저당권자 은행이 뭐 1억이면 2억 이렇게 있겠죠. 그 생략이 돼 있지만. 근데 전세금이 1억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저당권자 승낙을 안 해줬겠죠. 그죠? 증액됐을 때. 누가 승낙해 주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거기 순위 보내보니까 이때는 1- 써 있지 않고 3번 이렇게 써 있죠. 3번.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된 해상 1억 3천만 원은 1번 순위로 배당을 받아가야 되니까 1억 3천만 원은 지우지 않고 그냥 남겨놨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승낙서 갖다 주면 위에처럼 부기 등기해주고, 이때는 변경 전의 사항은 1억 2천만 원, 1억은 거기 지워버립니다. 말소를 시킵니다. 근데 그 밑에 승낙서를 갖다 주지 못하면 그건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고, 이때는 변경 전의 사항을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권리 변경 등기에서 권리 변경 등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 변경 등기는 아까 이해관계인의 이렇게 승낙 유무에 따라서 공동으로 갈 때 그 사람의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등기해 준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이렇게 승낙서를 이해관계 없거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 등기해 주고, 승낙서를 갖다 주지 못하면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 주더라. 그거를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책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74페이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권리 변경 등기란 의 보는 겁니다. 자, 등기부에 있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된 권리 내용의 일부가 뭐 지상권에서는 지료, 근저당권은 채권액, 뭐 전세금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금 증감 그런 것들이 후발적으로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시정하게 등기가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근데 가로 2번에 신청이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는 아까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첨부 정보. 권리 변경 등기할 때 그 변경 계약서나 아까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들의 승낙서, 승낙을 안 해주면 모든 등기는 이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부 이렇게 나옵니다. 승낙 안 해주면 판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낙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등기 실행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해 주는 거 원칙이다. 즉 이해관계인이 제3자가 없을 때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 가면 부기 등기 형식 해주고, 승낙을 안 해줬죠. 승낙서를 첨부해 가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는 게 아니라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를 할 때는 변경 후의 내용 전체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이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서 말소 표시를 하지만, 그러나 권리 변경 등기를 주등기일 때는 변경 전의 내용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변경 전의 사항은 말소시키지 않는다. 그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 부분은 요 부분 34페이지에 자, 19번에 나와 있는 종합적으로 처리해 놓은 거죠. 자, 19번에 보시면 아까 자,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건데
계약을 통해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서 신청했었죠. 근데 여기 아까요? 증액이죠, 증액. 전세금이 2억에서 2억 8천만 원 이렇게 전세금이 2억에서 2억 8천만 원 이렇게 증액됐더니 이게 전세권자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집주인을 우리 전세권 설정자라고 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해관계 있으면 이제 승낙서들을 필요했는데 자, 이게 중요했죠. 아까 승낙서를 갖다 주느냐 안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눠줬죠. 그래서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등기하고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 말소시켰죠. 승낙서 갖다 주면 1-1에서 아까 이렇게 그랬죠. 여기 승낙서 갖다 주면 1- 이렇게 1번 순위로 2억 8천만 원 받으니까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시키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승낙을 안 해주죠. 그럴 때는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고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시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권리 변경 느끼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느끼를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해주고 부기 등기 해주는 거 그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을 3가지 배웠어요. 부동산 아까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고 여러분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는 그리고 회사 상호 바뀌고 여러분 주소 밖에서는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절차 배웠고 전세금 뭐 존속 기간이나 저당권 채권액 이런 것들이 밖에서는 권리 변경 등기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다른 경정 등기하고 이제 말소 등기 그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좀 쉬겠습니다.